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직장을 다닐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나만의 사업을 한다든지 프리랜서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질문을 했던 것, 이런 고민을 하고 한 번이라도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은 내가 스스로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이 땅에 섰을 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영감쟁이 레릿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쉬워진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만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장에서 주는 수동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잡으로 혹은 나만의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단순 업무입니다. 내가 특정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순 업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숙련된 스킬이 필요한, 또 어느 정도 자본이 필요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추천드리는 오로지 나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바로 단순 업무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주어진 일을 단순하게 타이핑해주는 일이나 소개를 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블로그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이런 쪽지나 메일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무슨 광고 업체인데요, 포스팅 하나를 해주시면 건당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업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신 글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쓴 만큼의 원고료를 지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뭐 블로그에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같은 데 있잖아요. 지마켓 같은 데 상품 소개나 설명을 올려주고 그것을 대신 업로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 바로 제휴 마케팅이에요. 말 그대로 기업하고 제휴를 하는 거죠. 회사에서 이런 상품을 좀 홍보하고 싶고 마케팅하고 싶은데 네가 좀 해줘.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뭐 SNS에 글을 올린다든지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그 물건이 팔렸을 때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휴 마케팅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로 취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대행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의 크리에이티브함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왜냐면 대신 마케팅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뭐 부업으로 본업이 있으면서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점은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뭐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경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주어진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단점도 있죠. 왜냐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너도 나도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그 말은 즉슨 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너 하기 싫어? 그럼 다른 사람 쓸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그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면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도 우리가 부업으로 투잡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 직장 월급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직장 월급이 어떻죠? 정확히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딱 그만큼의 가치 있는 금액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업이 있다면 내가 그냥 소일거리로 약간의 시간 투자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소하게 시작하기에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걸로 메인 잡을 하기에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숙련된 스킬이 필요합니다. 바로 판매 대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동 구매의 준말인데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상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을 모아서, 뭐 예를 들면 5명이 사시면은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더 싸집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내가 제품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떼오거나 아니면 같이 제휴를 해가지고 판매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떼왔으니까 그거를 소매가로 판다든지,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없이 또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도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블로그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막 거창하게 온라인 쇼핑몰을 차리고 공장이 있어가지고 옷을 돌리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냥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오픈 마켓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뭐 지마켓 같은 사이트, 그리고 요즘에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는 방법, 또 쿠팡과 같은 소셜 커머스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디자인이 되게 잘 되고 결제 시스템이 다 갖추어진 그런 사이트들이 그냥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떤 제품을 팔까 알아본 다음에 거기에 가격을 써가지고 팔기만 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떼다 파는 방식도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기본적인 스킬이 필요하겠죠. 어떤 식으로 상품 페이지를 올려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공구와 블로그 마켓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여가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자본도 필요한 경우가 많겠죠. 또 이 일의 어려운 점은 수익이 보장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제품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왁스를 검색한다든지 강아지 사료를 검색한다든지,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적게는 수십 명부터 수백 명까지 달하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결코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이것도 엄연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글을 써주는 대행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사업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스킬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사업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쉽게 말해 유통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 저한테 적성이 맞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인 감을 익히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할까, 그런 지식을 쌓게 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뭐 시중에 강의도 많고 또 유튜버 신사임당님도 이 스마트 스토어에 관련된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하셔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바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상품화시키는 거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지겹게 들으셨을 것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내가 살면서 쌓아왔던 경험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에피소드가 있고 또 좋아하는 관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분야들을 내가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뭐 굳이 직업적으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강사, 작가, 크리에이터, 컨설턴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일의 장점은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로 수익화를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것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 중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나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의 지식과 경험을 상품화시킨다는 건 궁극적으로 나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판매하다 보니까 훨씬 더 몰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배움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돈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식을 상품화시킨다는 게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도 없는데 뭐 갑자기 강사가 어떻게 돼? 갑자기 유튜버를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플랫폼을 돌아다니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거창한 스타 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올릴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온오프믹스라든지 숨고, 또 타링, 이런 데는 그냥 아마추어가 혹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 그냥 내가 이런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저도 누군가를 가르쳐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지만 온오프믹스에 처음 영어 공개 강의를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는 어떤 전문 경력을 갖는 사람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가치를 줄까? 그 사람이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건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주저없이 그 사람한테 돈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또 핫한 재능 마켓이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나의 재능을 판매하는 건데요. 뭐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그냥 대학생들, 일반인들도 그 사이트에 많이 올려요. 예를 들면 내가 포토샵을 조금 할 줄 알면 제가 대신 디자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상 편집을 좀 할 줄 안다? 제가 이 정도 금액을 주시면 5분짜리 영상 편집해 드릴게요. 분야도 정말 수십 가지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운세하고 사주?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서점에 가면 어때요? 그냥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몇 글자씩 쓰던 사람이 이제는 시집을 내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아마추어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공부한 것들을 기록하고 공유하다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뭐 부동산, 심리학, 마케팅, 영어 정말 분야가 다양해요. 이 사람들 전부가 다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상품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점점 더 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벌 수 있는, 또 사람들에게 선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선물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나의 지식과 경험을 상품화시키는 노하우들이나 과정들은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거고, 이전에 칼럼으로 또 영상으로 제작한 게 있으니까요. 꼭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꼼꼼히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는요, 온라인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으로 강의도 듣고 책도 사고 옷도 사고, 이제는 모임 자체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앞으로 이런 온라인 사회, 온라인상의 비즈니스는요, 계속 지속화될 거고요. 또 가속화될 겁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1인 기업가가 되어서 나만의 상품과 나만의 브랜드를 스스로 창출해내고 스스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그 시대가 진짜 몇 년 안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식 있죠?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일단 한번 시작해보세요. 사실 이 세 가지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뭘까요? 내가 대행을 해서 글을 써주는 거, 내가 물건을 떼서 판매하는 거, 나의 지식과 경험을 상품화시키는 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바로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브랜드의 상품을 대신 써주지만 그 글을 어쨌든 잘 써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글을 써야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팔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왁스가 다른 업체랑 가격은 비슷하지만 사람들이 좀 더 구매 클릭을 많이 누를까?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마지막으로 나의 지식을 상품화시키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식의 글을 쓰고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공유를 해주고 또 내 상품을 살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직장을 다닐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나만의 사업을 한다든지 프리랜서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질문을 했던 것, 이런 고민을 하고 한 번이라도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은 내가 스스로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이 땅에 섰을 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팔지 고민해 본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팔 수 있습니다. 나를 팔 수 있고요, 제품을 팔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브랜드를 팔아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시작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왜 하면 좋은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리랜서가 됐건 1인 기업가가 됐건 1인 브랜드로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선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